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스마트 오피스 관련을 맡은 에이텐 시스템의 정광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 많으신 분들이 그 산업 분야 쪽에 관련해서 종사하신 분들인데 뜬금없이 또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관심 분야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요즘 그 사무 환경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도 IoT를 활용해서 환경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근무 환경을 다룰 수 있게 이런 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그 스마트워크 환경이 변화해 왔는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의 정의는 그 IT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스마트워크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스마트 오피스는 이 ICT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적인 사무 환경 구축을 통한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인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2000년도 초반,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탄소 절감을 위해서 공간을 좀 좁히면서 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어떤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에 스마트워크 센터 15군데 구축을 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이 그거에 따라서 수도권에 그 워크센터를 지면서 근무 환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무원적인 그런 어떤 규정과 그 다음에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직원들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창의 창조를 강조하면서 스마트 오피스의 환경을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스마트워크에 따라 스마트 오피스 환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어떤 스마트 오피스 그런 환경을 좀 더 서로 간에 다른 그 부서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어떤 걸 만들자는 거에서 그 사무실에 보면은 이제 칸막이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석도 자기 자리에 없고 이제 섞여갈 수 있는 어떤 자율좌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거의 정부에 관해서 공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좀 더 휴게 공간을 만들고 집중적 좌석, 그다음에 회의실 공간,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2017년도 와서는 이제 다시 워라밸을 강조하고 또 52시간 근무 체제 때문에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될 어떤 업종들,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아니면 커머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연구했던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커머스 회사라든지 회계법인들이 이런 스마트 오피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전부 다 그 사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는 체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빠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연구했었던 스마트 환경들이 갑자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발생한 한 지난 3년간 동안은 재택근무,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스마트 오피스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보면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사람들이 없다시피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는 형국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그 직원들이나 MZ 세대들이 그런 업무 환경을 굉장히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를 이렇게 컨설팅하러 가면 많은 기업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의 근무에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또 문화가 됐고, 또 이러면서 또 원격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다들 인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 공간의 효율성도 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있을 때는 근무 형태에 따라 유연 근무제가 좀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근로자를 만족하는 또 높은 스마트 오피스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처럼 100% 재택근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면 이제 주로
요즘에 분들은 다음에 나오지만 그 2022년도에 이제 딜로이트가 MZ 세대들에 대해서 조사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 MZ 세대들의 유연근무제 그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근무를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선택권을 주어진 회사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요즘에 말하는 이제 스마트 오피스들은 MZ 세대들이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가 저희한테 이제 와서 컨설팅 와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도입은 하시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려운 점이 토로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저희 회사도 지금 그런 부분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회사에 머무르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현황을 이렇게 좀 반영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 사례는 작년에 이제 그 잡코리아가 이제 그 강남하고 두 군데에 그 거점 오피스를 생산해서 자율적 출퇴근제를 했고요.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삼성전자도 거점 오피스를 서초 사역 이외에 지방에 이제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최고 오너께서 이제 그런 걸 확대한다고라는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발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오피스 운영 관리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좌석 관리 시스템하고 뭐 회의실 예약, 그다음에 뭐 방문 제약 이런에 대한 예약 시스템인데요. 뭐 누구나 이제 개발을 하고 그룹에도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문화를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원격 근무나 이제 또 효율적인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 형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스마트 워크를 좀 해왔고요. 2018년도부터는 이제 모바일 UI UX로 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회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시대별로 또 정책도 다르고 회사마다 또 모든 그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서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을 발전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제 오피스 IoT를 활용해서 이 오피스 안의 데이터를 좀 더 모을 수 있는 형태로 좀 그 플랫폼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직원들이 머무르는지, 그 다음에 쉽게 하면 이제 환경 관리를 해서 얼마나 전력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뭐 공기질이라든지 CO2 또 산소의 또 어떤 그 발생량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거점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장 갖춰져 있고요. 이 시스템에서 간단히 뭐 정책 설정을 통해서 거점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가 그 본사는 가산에 있는데 거점을 내방역에 줬고요. 나머지는 재택근무 형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모바일에 있는 이런 현황을 통해서 각각의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떤 특징일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근태 관리 기능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40시간 근무 안에 그 자율적 출퇴근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각각의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그 근태 관리를 설정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업무 성과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또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좀 근태 관리 시스템은 맞는데 스마트 오피스형 근태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려고 했고요. 이에 더해서 IoT를 활용해서 또 출퇴근부터 업무 성과 관리까지 그 거점 오피스를 하면서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에 대한 업무 성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 몸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또 나머지에 대한 기능들은 뭐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뭐 닉네임 설정 기능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좌석을 예약하게 되면 이제 그 좌석마다 저희가 전자명찰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좌석을 예약해야 되면 누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에 따른 어떤 그 네이밍을 설정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닉네임을 설정을 해서 약간 재미 삼아서 뭐 나는 뭐 무슨 네트워크 뭐 프로페셔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뭐 그 닉네임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근감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근무지를 선택하고 뭐 유연근무 형태, 예약 형태를 선택해서 각각의 뭐 그 거점 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형식의 UI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도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어떤 예약 시스템에 달리 그 도면을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도면이 변경되더라도 관리자가 그 도면을 올려서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IoT라든지 뭐 각각의 이제 그 도면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 내에 어떤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구성하게 되면 입구에 키오스크를 한 대씩 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바일에 대한 어떤 예약 시스템이 없을 때는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형태는 예약보다는 예약을 하고 나서 입시를 했는지 하는지 확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에 따른 어떤 회사의 홍보 동영상 아니면 뭐 방문자들이 회사의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떤 검색 형태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전자 명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제 활용 방안은 이제 마트에 보시면 ES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종이 형태로의 좌석마다에 대한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좌석마다 4.2인치고 그다음에 또 사물함에는 2.9인치 형태의 명찰을 붙여서 예약하는 형태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하고요. 또 근태 말고 복무 정보 같은 뭐 휴가 중이라든지 뭐 아니면 출장 중이라든지 뭐 외근 중이라는 표시도 가능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기다 이제 QR 코드를 넣어서 현장에 와서 QR 코드를 찍고 이제 앉아서 예약하는 형태에 대한 현장 예약 기능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요에 따라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회의실 예약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회의실 예약 시스템은 그룹에 있는 회의실 예약 시스템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 365에 있는 뭐 아웃룩이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예약 시스템과 많이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아까 이제 레이아웃 도면의 베이스에서 도면에서 그 회의실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이제 구글이나 이제 아웃룩에 대한 100% 동기화해서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에 따르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권한 관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권한 관리, 어떤 특정 부서가 특정 회의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담당자가 특정 회의실만 예약할 수 있는 형태. 이거는 이제 보통 임원들 전용 회의실 예약이라고 해서 그 비서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회실 예약 같은 형태는 대회실을 예약한 후 그 안에 있는 참석자의 좌석 배정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회의실 예약 시스템도 기존의 단순한 회의실 예약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의실에 대한 문화 설정할 수 있게 정책 설정을 다양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예약 시스템의 입구에 이런 월패드를 장착해서 입실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요즘에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입실을 했는데 이제 퇴실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실 감지 센서에 관련된 엮여서 그걸 사용해서 그 어떤 퇴실에 관련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원관리청에서 최근에 이제 큰 회사 100개 정도 갖고 있는 회의실을 갖고 있는 그 담당자가 3시간씩 회의를 하고 2시간만 퇴실하고 1시간을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이 몇백 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실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제실 감지 센서를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이 시스템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문자 예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 운영에 관련된 좌석 관리라든지 회의실 관리, 그다음에 방문자 예약 관련 부분들을 계속 구성이 돼 있는데요. 방문자 예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방문자 예약에 관련된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방문자 등록을 하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이제 입구에 와서 QR 코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IoT를 활용한 이제 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히 저희 회사를 한번 좀 구성을 해본 예시 화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좌측의 온도, 습도나 그 다음에 이제 좌석에 앉아 있는 그 어떤 제실 감지, 그래서 좌석마다 하나씩 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앉아서 몇 분 동안 얼마나 그 좌석에 앉아 있는지에 관련된 거, 앉아 있는데 전력을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 얼마나 나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감시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테스트로 이제 거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의 전체의 어떤 근무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를 했고요. 사실 기업주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저희가 실무자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근데 향후는 거점 오피스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계속 뭐 연구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한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간 센서는 뭐 전력을 제어한다든지 그다음에 온습도 관리, 공기질 뭐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에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복합 센서를 그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그 감시를 하고 그러에 따라서 또 뭐 공조라든지 뭐 어떤 조도 이런 센서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 공간은 CO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도 왜 CO2가 중요하냐면 공조를 사실 틀지 않으면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한 1시간 2시간만이면 CO2가 거의 1000ppm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 범위가 한 1000ppm 이상 되는데 그 이상 한 2000이나 한 3000 정도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머리가 이제 띵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오후 정도 되니까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충곤증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공조를 돌리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분한테 그 부분을 좀 뭐 공조를 좀 돌려달라 하면 확실히 CO2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점 있는 내방역 쪽에 거점에서 그런 부분을 테스트해서 오후에 그렇게 좀 업무 효율이 좀 그랬었는데 그걸 한번 공조를 돌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무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센서를 좀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문자 트래픽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드벤텍에서 하는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우선 뭐 사례로는 뭐 이거는 이제 이마트 본사에 이제 그 1차적으로 설치해서 전체 식당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동선을 좀 파악하고 몇 명이 왔는지라는 부분을 분석해서 한 적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오피스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 오피스 내에 얼마나 사람들이 머물렀는지 아까는 뭐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머물렀는지 관심이 아니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대에 많이 머물러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대에 점심때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형태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려고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좀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안할 때 보면은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좀 발표를 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많은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